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산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도매상가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한 직거래를 판매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농산물을 판매하시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열심히 키우고 잘 이제 생산했는 생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했는 생산품을 좀 더 이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해 주기도 하고 옳은 값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게 온라인 창업입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온라인 쇼핑 동향인데요. 농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온라인 창업을 통해서 온라인 직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2022년 12월 자료고요. 다음 달쯤 되면은 아마 2023년 자료까지 올라오게 될 건데 전체적으로만 한번 살펴본다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총 한 18조 원 정도의 온라인 쇼핑 판매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도소매 쇼핑 동향이고요. 이 중에서 그 농축산물만 기준으로 본다면 한 1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온라인을 통한 그 쇼핑을 하실 때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했는 그 판매량이나 그 구매량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꾸준히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2년 1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3% 정도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제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페이지를 제작을 하실 때 컴퓨터 화면으로 거의 대부분 제작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 구성을 하실 때 반드시 모바일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그 글자가 넘어간다든지 글자체라든지 글자의 간격들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상품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좀 더 개략적으로 설명했는 그 표인데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 자체가 전체 소매액이 지금 한 551조 정도 되고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연간 551조 정도 거래되고 있고 그 중에 온라인 거래가 206조 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2023년 9월 기준을 봤을 때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200조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9월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 12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온라인 거래액 같은 경우에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18조 7천억 정도, 18조 7천억 정도 되고 이 중에 이제 모바일도 13조 8천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정도고 농축산물만 따진다면 한 1조 원 규모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규모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농산물이라고 해서 도매를 통해서만 판매를 하고 온라인을 하지 않겠다, 이제 좀 배제하겠다 하시기에는 시장 규모가 너무 많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가를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기존의 그 도소매나 또는 지인 거래를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온라인을 통한 판매를 원하고 계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요건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거를 차트 형식으로 한번 더 보여드렸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쪽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 규모가 바뀌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는지 한번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마케팅 용어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보시기에 또는 이제 그 일반 판매자들 봤을 때는 접하기 좀 힘든 용어들이긴 한데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존에 이제 그 물건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TV 광고일 겁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9시 뉴스 전에 나오는 아마 TV 광고가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TV 광고 또는 신문 지면을 통한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도 바뀌었고 판매자들의 광고 패턴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초창기에 나왔던 게 지금 아이즈마라는 그 마케팅 방법인데 주목을 시키고 흥미를 유발한 후에 상대방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TV 광고를 한번 생각하신다면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만약에 신발 브랜드가 광고를 한다면 처음에는 새로운 신발이 나왔네. 저거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흥미가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근데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해당되는 매장을 방문하신 후에 신어보시고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로 판매를 하거나 광고를 할 때 지면, 신문 지면 광고 또는 라디오 광고, TV 광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광고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료를. 그래서 두 번째 나왔는 방법은 요거는 이제 인터넷 초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목을 하고 흥미를 유발한 후에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해당되는 제품이 성능이 어떤지, 기능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검색을 하게 되고 검색을 한 후에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구매했는 고객이 본인만 사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샀는 제품에 대한 그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게 되었는데 내가 샀는 제품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 제품을 썼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점이 불편하더라라는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고객이 똑똑해졌어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찾는 형태의 검색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자료를 내가 찾아서 비교 검색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나오는 동향으로 살펴본다면 검색하고 비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후기를 통해서 해당되는 제품을 검증하는 절차까지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검증을 해서 실제 구매를 하고 실제 구매했는 내용을 내가 다시 후기로 올려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실 때도 실제로 그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후기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실제 제품이 판매되고 나서 고객들이 후기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후기가 올라왔을 때 고객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답글을 달아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후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만족했는 고객들에 대한 후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불만족했는 고객들에 대한 후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해당되는 제품의 어떤 부분이 고객이 불만족을 했고 그 불만족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또는 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후기를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야 해당되는 고객이 아닌 그 후기를 보고 있는 다른 고객, 잠재 고객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농가에서 모든 업무를 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상품 등록과 후기 관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직접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191개 정도 200개 가까이 되는 쇼핑몰들이 있는데 그 쇼핑몰들의 특징이나 차이점을 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나오는데 오픈마켓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때 마켓이면 그 물건을 파는 곳인데 왜 오픈마켓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왜 오픈마켓이냐면
판매자와 구매자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물건을 팔고 싶다 하면은 해당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한 후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구매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구분이 별로 없는 쇼핑몰을 우리가 오픈마켓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다양한 오픈마켓들 중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입점할지를 고민을 하실 건데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는 게 수수료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네이버가 나와 있고요. 자, 네이버는 3%에서 6% 정도의 아주 저렴한 수수료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배송료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따로 배송료가 지금 3.63%의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서버 사용료가 없습니다. 서버 사용료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쇼핑몰에 가입을 하지 않고 특정 사이트에 그 홈페이지를 제작하셔가지고 실제로 개인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제작비 외에 월 사용료 해서 웹 사용료 또는 서버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이제 가게를 하나 만들었다. 쇼핑몰에 하나 가입을 해서 내 쇼핑몰이 생겼다라는 말은 그 가게 임대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있는 특정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지만 해당되는 공간에 대한 서버 이용료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서버 사용료가 없는데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월 5만 5천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판매 수수료와 별도로 따로 5만 5천 원, 월 5만 5천 원의 수수료를 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마켓하고 옥션 같은 경우에는 3에서 15% 정도, 그래서 평균 한 13% 정도 수수료가 있고 여기도 배송료 수수료, 서버 사용료는 없습니다. 자, 그 외에 뭐 11번가 인터파크 이렇게 대표적인 쇼핑몰만 제가 5개 정도 올려놨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쇼핑몰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입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픈마켓이라는 종류의 쇼핑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셜 커머스인데 사실 쿠팡은 원래 소셜 커머스였어요. 소셜 커머스였는데 지금은 오픈마켓 형식으로 이제 변화한 거고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면 모이면 할인해 준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이 모였을 경우에 10%, 30명이 모였을 때 20% 이렇게 할인을 해주겠다. 그럼 이 할인율의 선택은 판매자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소셜 커머스라고 했냐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셜 커머스라는 것도 있었고 지역에 있는 초창기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역에 있는 가게 매장들 있죠. 숨겨져 있는 매장들이라서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못 오는 미용실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물건을 파는 그 가게뿐만이 아니라 식당 같은 경우도 숨겨져 있는 곳을 잘 못 오는데 여기에 몇 명이 모이는 경우에 할인을 해주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지역 홍보도 많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종합 쇼핑몰 개념으로 조금 바뀌어가지고 물건도 판매를 하고 티켓이나 이런 걸 할인해주는 개념으로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쇼핑몰로는 위메프나 티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둘 다 서버 사용료가 있어요. 사실은 서버 사용료가 제일 비싼 두 곳입니다. 그래서 월 매출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99,000원 정도의 서버 사용료를 다 따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그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 두 군데 다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마 보셨을 때 수수료 자체는 한 11%, 15% 내외 그 정도가 수수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전체 수수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농산물은 면세라서 부가세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가공품을 판매하신다. 농산물 중에서도 이제 가공식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되는 품목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살펴보신 후에 판매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쇼핑몰 종류로는 종합몰이 나오는데, 종합몰 같은 경우에는 전문 MD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건 아니고, 전문 MD들이 승인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입점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먼저 이제 물어보시고 해당되는 제품이 입점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승인이 났는 경우에는 입점이 가능하고요. 종합물 같은 경우에는 롯데온이나 SSG닷컴 이런 쪽은 이제 종합 쇼핑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서버 사용료가 월 59,000원 정도. 이것도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을 반드시 해 보셔야 되고요. 수수료 체계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11% 정도 수수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잘 한번 살펴보시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하고 달라가지고 그 수수료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있고, 가공품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이 한 11%면 가공품 13%, 요렇게 차이가 한 2% 정도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매하시기 전에 수수료는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쇼핑몰 외에도 판매를 하실 수 있는 판매 경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전문몰들을 한번 제가 몇 군데를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올렸는데,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직접 하기 위한 곳은 아니고 농가에서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드리는 곳은 인스타그램 경산에 있는 농가고요. 실제로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 가공을 하시고요. 소를 한 20마리? 20마리 내외로 키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은 이제 축산을 하시고 따님께서 이제 우유를 가공하셔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신데,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유명한 농가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실제 홍보도 하고 홍보를 통해서 판매하시는데, 초창기에는 네이버나 쿠팡에 판매하셨다가 요즘은 개인몰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인몰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링크를 통해 가지고 쇼핑몰과 그리고 이제 제품이 나와 있는 사진을 연동해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 위에 그 마우스를 대시면 꼬릿말이 나오면서 클릭하시면 연동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 주실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도 이 판매가 됐었는데, 이 초창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연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페이스북과 연동해서 판매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연동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쇼핑몰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연동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금 자리를 잡으신 후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 개인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면 굉장한 효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 알고 계실 건데,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농산물을 실제로 판매하시는 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직접 밴드를 통해서 이제 딸기를 판매하시는 농가고,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종합몰처럼 밴드 자체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거기는 내 밴드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하셔도 아마 될 거고, 농가에 전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오실 거예요. 여기 가입하셔갖고 농산물 한번 판매해 주시겠냐고 연락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보통은 이제 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이제 판매량에 따라서 그 전체 우리 좀 전에 보셨던 서버 사용료처럼 월 얼마를 정해두고 한 건에 얼마 수수료를 책정해서 판매하는 그런 밴드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농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싶어요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가입을 하셔가지고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차이점이 있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이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카드 결제를 하시거나 또는 송금 이런 결제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다면,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고 홍보나 연락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통은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가 같은 경우에도 상품 소개가 먼저 나오고요. 상품과 관련된 계좌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 밴드를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게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전에는 솔직히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됐었고 판매량도 굉장히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소셜미디어나 또는 SNS 쪽에서 봤을 때는 유튜브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셨던 농가들도 지금은 농가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쪽으로 좀 넘어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존에 친구로 엮여 있는 그런 그 거래처가 많으신 경우에는 페이스북 그대로 유지를 좀 해주시고 농가에 대한 소식지 역할을 해주신다면 이것 또한 농가 홍보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은 유튜브 있고요. 요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에서 그립을 통해서도 지금 다종농원이 소개되고 있는데 지금 사과도 판매를 하고 계시고 땅콩 또는 체리 이런 거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라이브 실제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고 계시고요. 이래숙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에서 판매를 지금 하고 계시고 유튜브 통해서 농가 소식 같은 거를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실제로 도매나 이런 쪽의 판매뿐만이 아니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저도 교육을 하고 또는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농가만큼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낮에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고 새벽까지 이런 유튜브나 또는 쇼핑몰 통해서 판매를 위한 작업들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쪽에서 몇 가지 쇼핑몰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많은 쇼핑몰들 중에서 우리는 어느 쇼핑몰에 들어가서 판매를 해야지 가장 유리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순위별로 한번 살펴본다면 아직은 네이버가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순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은 이베이 코리아 ssg.com이라고 하는데 좀 전에 보셨던 지마켓이나 옥션이 지금 ssg.com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ssg.com도 있지만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 말에 지금 3위와 6위 정도 하고 있던 게 2위까지 올라왔는 이유는 그 세 개 몰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순위상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위에 나와 있는 게 쿠팡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고객층이 제일 많은 부분이 또 쿠팡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쿠팡 입점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외에 11번가 롯데온, 카카오 등의 순위를 매기고 있고요. 지금 시장 추이로 봤을 때 2024년에 250조, 그 다음에 2026년에 300조 정도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도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시장 규모가 워낙 급속하게 커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때 5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시장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은 발전을 해 나가고 시장 규모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 여러 개의 쇼핑몰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쇼핑몰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농가를 방문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좀 조용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농가에서는 내년 농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겨울 동안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는 농가에서 직접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역량, 컴퓨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교육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알려주지만 알려주고 나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잊어먹었어요. 아니면 요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요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설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많은 부분을 역량을 모두 다 갖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하실 수 없는 부분은 외부의 도움을 받으셔갖고 그 부분을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활용 능력인데요. 요거는 컴퓨터 활용 능력과 같은 개념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문도 들어오고 주문 들어왔는 부분을 송장 입력이라든지 또는 간단한 수정을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마트폰 활용 능력은 좀 갖추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촬영 및 수정 가능 여부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상품 등록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나는 상품 등록까지는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상품 등록에 필요한 부분은 외주를 주고 상품 판매와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하시면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농가에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진 촬영을 하신 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만 잘라내기만 하실 수 있어도 충분히 상품 등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조작 방법만 조금 배우셔서 상품을 등록해 주셔도 농가에서 직접 상품 등록하시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 좀 진솔하게 상품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어필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조금씩 사용해 보시는 그런 연습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농가 현황입니다. 저희가 1년 연중 판매를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농가에서 이제 판매하시는 제품의 특성상 계절을 이제 따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5월 정도 되면 판매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이제 가온 시설을 하신다고 해도 7월부터 나와서 거의 10월, 11월 정도가 되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시는 게 또 어떤 거냐면 네이버에 판매가 돼서 파워 등급, 빅파워 등급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생산이 이제 마무리되고 품절 처리를 하게 되면 다시 씨앗 등급까지 내려가 버리는, 등급이 낮춰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판매하시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계절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농가에서 판매를 하시는 경우도 좋지만 주변 농가에서 사계절 동안 판매하실 수 있는 제품을 조금 위탁하셔가지고 위탁 판매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해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사과를 판매를 하는데 사과 말고 나는 참기름 판매하시는 주변 농가가 있다. 그러면 사과도 판매하시고 참기름도 판매를 하신다든지, 또는 사과와 포도를 같이 판매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몰 안에 판매하실 수 있는 제품을 조금 다양화 시킨다면 연중 판매가 가능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하시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후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량을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판매를 하시다 보면 해당되는 농가의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판매 상품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쇼핑몰 운영하실 때 혼자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지 도와주실 분이 계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포장이 가능한지, 또는 이제 배송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과나 배 또는 샤인머스켓까지는 판매하실 때 배송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딸기나 이렇게 과질 자체가 좀 약한 것 같은 경우에는 배송할 때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장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창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장 창고를 통해서 연중 판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택배가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주요 고객인데, 우리가 판매할 제품의 주요 타겟층을 어디에 두고 판매를 하실지가 여러분 쇼핑몰 선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연령이 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하시는 경우에 카드 결제나 또는 회원가입이 어렵다 하시는 경우가 또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드 결제는 안 되고요, 송금밖에 안 되는데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네이버 밴드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시고, 또는 블로그 통해서 홍보 판매하시고 직거래 하시는 게 편하고, 저희는 이제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데요, 전자 계산서가 필요한데요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구매하시는 구매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쇼핑몰을 선택을 해 주실 때 한번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결제 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정산 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결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하는 게 결제라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쇼핑몰마다 농가에 정산을 해주는 정산 시기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지만 자금 회전될 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 농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다른 제품을 매입하셔가지고 위탁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산 주기에 따라서 결제하는 시기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잘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쇼핑몰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구매 확정을 한 다음 날인데 그게 만약 주말 낀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플러스 1일 그 다음 날 바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산이 될 때 구매 확정 기준 플러스 1일 후에 정산이 이루어지고요. 쿠폰 같은 경우에는 차월,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말일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달 1월 만약에 1일 날 결제 그 소비자가 구매를 했다면 그 다음 달 말일이니까 2달까지 정산 주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하시고 쇼핑몰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쇼핑몰들 중에서 제가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해 보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 이유는 네이버라는 우리가 포털 사이트라고 부르거든요. 네이버는 쇼핑몰 한 가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묶어서 한꺼번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네이버이기 때문에 농가에 특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네이버입니다. 만약에 농산물이 아니고 또는 위탁이나 매입을 통해서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는 쿠팡을 추천해 드려요. 쿠팡을 추천해 드리는데 농가는 네이버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유는 네이버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블로그를 이용한 농가 홍보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이버 자체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네이버 쇼핑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가 있고요. 그 외에 블로그, 카페, 모두는 이제 쇼핑몰 말고 홈페이지거든요. 농가의 홈페이지인데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이런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많은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는데 네이버는 하나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 수수료를 받긴 하지만 다른 블로그라든지 또는 그리고 앞쪽에서 살펴보셨던 스마트 플레이스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 해당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농가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하시고 상품 등록을 하셨어요. 그럼 저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반드시 가입을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뭐냐 하면 장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의 위치를 알려주고 농가에서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만약에 연동되어 있는 블로그가 있다면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까지 연계를 시켜서 소개를 해주는 게 바로 플레이스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매장 말고 식당이나 또는 커피숍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가입하지 않고는 해당되는 부분에 판매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실 정도로 네이버 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김천을 놀러를 갔어요. 김천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김천 가볼 만한 곳, 김천 맛집 또는 김천 카페를 검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매장을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들이 해당되는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해당되는 제품이 또는 지역이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방문했던 농가 중에
농가 펜션을 운영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김천에. 이 농가 펜션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셔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 대표님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시는 손님이 계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구축하신 지 3년이 되셨어요. 3년이 되셨는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이 들어온 건이 한 건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홈페이지는 왜 운영을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펜션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계시고, 예약을 좀 받기 위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연세가 70대시거든요, 대표님이. 그러니까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진이나 이런 거를 다 전송을 해주거나 이런 거를 해주면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챙겨서 못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농가의 펜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걸로 사용을 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한번 등록해서 예약 시스템을 연동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잘 모르세요. 이런 시스템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데 일단은 제가 네이버 플레이스에 업체 등록을 해드리고 그 펜션이다 보니까 대여하시는 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들을 일일이 다 등록을 해드렸어요. 등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이버에는 예약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노쇼라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예약을 했는데 결제하지 않았는 경우에 당일날, 예약 당일날 오지 않거나 또는 예약 당일 아침에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연동을 시켜 두시게 되면 일단은 펜션 예약을 하거나 식당 예약을 하거나 맛집 예약을 했을 때 결제를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결제를 하고 예약했는 이제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만약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에 예약 취소 수수료가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농가 펜션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체험 활동을 하면서 체험 예약을 했는 그 고객들이 당일날 아이가 아파서 못 가겠다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나 뭐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겨서 못 올 것 같아요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취소하시는 것보다는 연기나 또는 다음번에 방문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펜션이나 또는 예약 시스템을 활용을 했을 경우 또는 체험 활동을 예약을 했을 경우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이랑 네이버 플레이스 두 가지가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상품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있는 농가명을 클릭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농가명을 클릭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페이지의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블로그에 있는 내용,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남겨놓은 리뷰도 뜨지만 그 밑에 쇼핑몰에 판매하시는 제품까지 같이 뜹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제품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쇼핑몰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그 네이버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농가 브랜드를 하나 만드시고 농가 브랜드를 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또는 모두 요 네 가지를 다 회원가입을 하셔서 서비스를 연동을 시켜 두시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할 수 있는 것처럼 블로그에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연동이 되면 블로그를 방문하셔가지고 농가의 지금 현황이라든지 판매하시는 제품에 대해서 보셨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하면 블로그에 있는 연동되어 있는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상품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상품 등록이 잘 이루어져서 실제로 판매를 하셔보시고 발송도 해보시고 송장 처리도 해보시고 고객들이 달아놓은 리뷰 관리도 한번 해보시고 요런 거를 다 하시고 나 이제 조금 사용 방법을 알 것 같아요 하실 때 새로운 쇼핑몰을 다시 들어가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청착농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아예 시작을 할 때 농가에서 판매하는 제품 한 번에 한 10개 쇼핑몰에 한 번에 등록을 해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역량이 되기 때문이에요.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상품에 대한 배송이나 이런 게 가능하신 경우에는 한 번에 10개 쇼핑몰에 상품 등록해서 한 번에 판매하시면
한 쇼핑몰에서 하나씩만 판매돼도 벌써 10개 판매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농사일도 하면서 내가 쇼핑몰까지 관리해야 된다 하시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네이버 통해 가지고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한번 해보시고,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하면 새로운 쇼핑몰들을 하나에서 2개 정도 더 가입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해보시고, 여기에 판매량이 좀 더 많아진다 하시는 경우에는 점점점 이제 쇼핑몰에 판매량이 많아지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농사 짓는 규모를 조금 줄이시고 판매하시는 판매의 규모를 좀 더 키우시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선택을 하시는 거고, 네이버 입점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창업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앞쪽에서 제가 네이버 쇼핑몰을 통해서 창업하시면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화면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내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네이버 쇼핑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천 사과, 아니면 김천 샤인머스켓, 상주 포도, 상주 사과, 문경 사과 이런 거를 검색을 했을 때 해당되는 제품들이 검색이 되면서 제 것도 함께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네이버 쇼핑인데,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 혜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쇼핑몰을 개설하시고 상품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 첫 구매 고객들에게 쿠폰을 발행을 해준다든지, 또는 스토어 찜이라고 하면 이제 이 스토어 찜은 뭐냐면, 제가 자주 방문할 것 같은 쇼핑몰이에요 하고 우리가 이제 즐겨찾기 해둔다 그러죠. 모아두는 거 기능이에요. 즐겨찾기나 모아두는 기능이 스토어 찜을 했을 경우에 쿠폰을 발행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소식 알림을 설정했을 경우에 또 쿠폰 발행하는 거, 요런 기능들을 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요 부분들은 제가 반드시 설정을 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기능들을 또 쿠폰 다 발행하기에는 금액대가 좀 크다 하시는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토어 찜이랑 소식 알림, 요 2가지. 만약에 2개도 힘들어요 하시면 소식 알림 설정을 했는 경우에 쿠폰 발행하는 거는 제가 늘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소식 알림을 설정했는 고객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라든지 또는 우리 채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하게 되는 이벤트라든지 특별 기획 같은 거를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거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직접 다 이제 일일이 이번에 부사가 다시 이제 출하가 되었습니다, 구매해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 또 넣고, 또는 농가 홍보하실 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구매했던 고객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분한테 또 이제 2번, 3번 차후에 계속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시는 경우에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발송하시는 거라서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고객이 이거를 또 스팸 등록을 하거나 스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전화번호가 이제 영구 정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하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쇼핑몰을 통해서 소식 알림이나 스토어 찜을 했는 고객에게 발송하는 거는 해당되는 고객이 이제 수락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발송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 혜택을 설정하실 때 소식 알림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시고 쿠폰 발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톡톡이라고 부르는데요. 채팅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농가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구매했는 고객들이 제품이 언제 발송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에 발송 정보도 보내주실 수 있고, 판매되고 나서 송장을 등록하셨는 경우에는 송장에 따라서 배송 중, 배송 완료라는 그런 소식 문자도 톡톡을 통해서 배송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톡톡을 통해서 고객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24시간 열려 있어가지고 계속 전화나 문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톡톡을 만약에 설정하셨는 경우에는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하세요. 아침에 뭐 9시부터 저녁에 6시 또는 이제 농가라서 나는 낮에는 이 연락받기 좀 힘들고 오후 시간이 좋아요 하시면 오후에 4시부터 저녁에 뭐 9시까지 이렇게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세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직거래보다 이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판매 정보를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했을 경우에 일반 직거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고 부르는데 데이터를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고객이 언제 구매를 했고 언제쯤 구매를 할 건지 또는 이 사람이 몇 시에 들어와서 구매를 했는지 어디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기가 힘든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판매 정보를 그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금액 평균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나와 있는 거는 결제 금액 기준으로 해갖고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 외에도 어느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몰로 찾아 들어왔는지 네이버 통합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 들어왔는 경로 또는 들어왔는 시간대별 또는 성별 나이대별 어떤 정보로 들어왔는지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또 확인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다음번에 마케팅을 하실 때 우리가 럭키투데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가격 할인해 주거나 어떤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행사 진행할 시간대라든지 연령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7시부터 9시까지 들어오시는 고객들이 많더라 하면 그 시간대에 라이브 진행을 한다든지 그 시간대에 쿠폰 발행을 해서 구매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다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농가에 처음 이제 온라인 진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쇼핑몰에 가입을 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실제 가입하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